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이제 셀러브리티 관련된 마케팅을 하고 있는 페르소나 미디어의 조용철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페르소나는 원래 연극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는 뭐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 송강호 이런 식으로 작가 대신에 무대 위에 올라오는 배우나 모델들을 페르소나라고 부르고요. 저희는 21세기의 브랜드 대신에 시장에 나가는 광고 모델이나 인플루언서들을 페르소나라고 생각해서 저희 회사 이름이 페르소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년 차 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저희의 시작을 보면은 데이터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해 창업했을 때는 DB스타즈에 뽑히면서 데이터 기술만을 위한 회사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테크 컴퍼니였고 정말 테크 컴퍼니스럽게 하고 싶어서 한국이 아닌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가 만들어졌고 그때까지는 저희는 완전히 그냥 테크 컴퍼니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검색 엔진 만들어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뭐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연예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연예인들처럼 PPL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는 이 시장이 너무 커져서 기존의 연예인들도 이제 인플루언서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한국이랑 그 다음에는 중국을 넘어가게 됐고요. 최근에는 헐리우드 스타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 때문에 LA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은 스타트업이긴 하지만은 시작했을 때 저희가 사드를 겪었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아예 새로운 시장으로 동남아까지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컨텐츠 매니징이랑 그리고 디자인이나 크리에이티브 관련된 일들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 주주 구성이 특이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소개해 드릴 때는 본사의 주소가 서울이긴 하지만 저희는 스스로가 한국 회사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냥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표나 주요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좀 많긴 하지만 미국 사람도 있고 중요한 주주 중엔 중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아예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돌아와서 검색 엔진을 만들었고 2016년에 들어갔을 때가 상해로 들어갔고 이때가 이제 사드가 터졌던 해입니다. 그래서 2016년 사드랑 같이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근데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제대로 된 시장을 봤기 때문에 중국에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2018년에 제대로 저희가 이제 큰 성장을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스타트업이긴 하지만은 기존 투자자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 반대로 저희가 스타트업이지만 저희가 외부로 투자를 하는 스타트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가장 큰 시장은 저희는 시장의 규정은 중국이냐 중국 바깥이냐라고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특히 이제 이커머스에 한해서입니다. 다른 유통을 확장을 하면은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도 중요한데 이커머스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중국이냐 중국 바깥의 시장이냐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국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샤오홍슈라는 곳이 시작점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더 익숙하신 웨이보, 위챗, 틱톡 뭐 이런 채널로 가고 있는데 이런 쭉 보는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인식하기에는 요 밑에 있는 서비스랑 비교해서 인식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샤오홍슈는 중국의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시작했고 정말 커졌고 지금은 인스타그램 플러스 아마존처럼 해서 아예 커머스까지 붙어 있고요. 저희가 3년 전에 만났을 때는 사용자가 3천만이었고 지금은 2억 명에서 3억 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데이터를 이해할 때는 기준점은 10억 명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위챗이 가장 큰 서비스인데 작년에 10억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10억 명이냐 아니냐가 갖고 이제 중국에서는 1등이냐 아니냐를 보고 있고요. 나머지 서비스들도 대부분 다 2억 명, 3억 명, 5억 명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뭐 샤오홍슈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빨랐고 저희가 만나면서도 좀 신기했던 거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속도가 정말 리얼타임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특히 이제 여기서 현업에서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데이터 분석의 속도는 엄청나게 높여놨는데 마지막에 의사결정하는 분들은 그 속도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은 다 해줬는데 마지막에는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거리고 있으면 기회는 다 놓치고요. 근데 중국은 오히려 그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샤오홍슈 같은 경우는 2017년 말에 만났을 때는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었고 2018년 시작할 때는 우리 조금 있으면 1억 명 될 것 같대 이랬고 6월 달에 만났을 때는 우리 이제 2억 명이야 이런 식이었고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나 규모가 단순히 대륙이고 중국이라서 큰 건 아니고 중국 안에서도 특이하게 빨리 움직이는 회사기 때문에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샤오홍슈를 더 이해하실 수 있는 방향인데 저희가 제일 샤오홍슈가 우리나라나 외국 브랜드한테 제일 좋은 거는 샤오홍슈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해외 문화랑 해외 물건을 사는 직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점이 이제 중국에서 잘 사는 친구들이 해외에 놀러 가서 거기서 먹었던 것이나 좋았던 거나 샀었던 걸 자랑하는 플랫폼이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재빠르게 커머스를 붙여서 바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기능을 붙였고 여기서 우리나라 뷰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홍슈 입장에서도 한국은 되게 중요한 시장이고요. 그 다음은 일본, 미국 뭐 이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서비스는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샤오홍슈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네이버와 되게 비슷한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블로그랑 그 포스트 기능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네이버의 스토어팜이나 지금 커머스가 붙인 형태가 샤오홍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네이버가 5천만이라고 생각하면 샤오홍슈는 3억 명 정도인 차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시작점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연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의 인지도를 갖고 광고비가 책정이 되는데요. 뭐 드라마가 대박이 났으니까 아니면 영화가 1,000만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대세라서 광고비가 높아지는데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100만이니까 포스팅 한 장당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브랜드나 광고주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섭외하고 써봤습니다. 근데 몇 번 써보고 나서 느꼈던 점은 약간 위조 지폐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운 걸로 돈을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이 시장이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이 장난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DB스타즈 신청했고 그때 만들었던 기술은 인플루언서들의 숫자들을 가짜를 걷어낸 다음에 진짜 숫자를 알아내면은 저희가 정말 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이제는 바깥에는 안 보여드리고요. 저 내부적으로 쓰는 건데 중국에서는 좀비 팔로워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짜 팔로워, 가짜 계정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압니다. 뭐 팔로워가 10,000명이면은 뭐 10만 원 받을 수 있고 10만 명이 되면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00만 명 이상이 되면은 연예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숫자를 가짜로 만드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시고 아는 사람들을 알아보시면 뭐 100만 명짜리 가짜 인플루언서 만드는 건 되게 쉬운 일이고요. 그거를 광고주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내부적으로 자동화시켜서 분석하고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우리 이런 브랜드로 이런 광고를 할 건데 이 가격에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거는 수동으로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점점 더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내부 플랫폼을 만들었고 만들고 나 보니까는 한 사람이 섭외할 수 있는 양이 이제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되게 좀 약간 시차 아닌 시차를 느끼는 게 중국이랑 한국은 시차가 1시간밖에 안 나는데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시간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뭐 만약에 한 달짜리 캠페인을 3천만 원짜리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미팅을 5번 해야 되면은 사실은 중국에서는 이메일 하나 갖고서 3천만 원짜리 캠페인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좀 한국 사람으로서는 답답했던 점은 한국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진출을 하지만은 사실은 중국의 대도시가 아닌 로컬 도시에 있는 브랜드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느리게 마케팅을 실행하는 거 보고서는 좀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식들은 단순히 광고를 올려서 마케팅을 하고 끝내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마케팅 에이전시들이 하는 방식이 광고를 하고 나서 매출액이 올라갔을 때는 이 모든 건 다 퍼포먼스 마케팅이었습니다라고 하고
매출액이 안 좋았을 때는 이 모든 건 다 브랜딩이었다고 말하는 게 저는 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활동해서 만든 트래픽이 있고 거기에 매출액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마케팅 활동을 했을 때 그게 매출액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플루언서를 판단했을 때도 처음에는 그냥 가짜 팔로워, 진짜 팔로워 이 정도로만 평가를 했으면 최근에는 그 인플루언서가 매출액에 얼만큼 기여하는지까지를 봐서 사실은 그 마지막 단계가 제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퍼포먼스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이버에 있는 배너 광고나 페이스북에 있는 광고들은 그런 게 되게 발전돼 있어서 광고의 효율을 평가하기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람이 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PPL도 그냥 또 다른 디스플레이 광고로 보고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활동을 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트래픽이랑 매출액이랑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매트릭스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팩터가 빠진 거는 아까 일부에서 말씀해주신 유통으로 통해서 나가는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비용이 발생되기 전에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커머스는 다 그냥 이런 팩터로 나눠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2, 3년 정도 해보니까 어떤 인플루언서는 앞단에 그냥 되게 대규모의 트래픽만 가져다주는 인플루언서가 있었고요. 어떤 인플루언서들은 이 앞에 모수는 작은데 더 많이 집중도 있게 컨텐츠를 보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은 큰 인플루언서는 아닌데 무조건 소개를 하면은 그 사람이 사게 만들어주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격별로 되게 다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2차적으로는 경험을 쌓으면서 그 팩터까지도 정교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걸어오면서 이걸 경험을 해보니까는 대부분의 제안서에다가 넣을 때 정성적인 분석이랑 정량적인 분석을 같이 놓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고객사한테 제안을 할 때도 그 두 가지를 다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디비스타나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의 자랑을 한 부분인데 저희가 맨 처음에는 지원을 받으면서 생각했었던 기술들이 있었고 그걸 갖고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그거를 이제 쪼갰습니다. 세 가지의 특허로 쪼갰는데 첫 번째 특허는 저희가 인플루언서를 사전에 평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광고판으로서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특허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특허는 광고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가치를 했는지 그걸 나중에 평가해보는 특허를 저희가 두 개로 나눴고 원래 중간에 있어야 되는 특허는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해서 아실 수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연결시켜주는 스타트업들은 뭐 전 세계에 되게 많이 있고요. 그거는 특허가 등록이 안 됐고 양쪽 끝에 있는 중요한 특허들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국 브랜드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소속이나 관리하는 계정들이 없었는데 점점 더 저희가 에셋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에셋을 만들었고요. 맨 처음에는 한국 연예인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드가 좀 심각해지는 걸 보고 저희가 미국 쪽 연예인으로 바꿨고 그러고 났더니 미중 무역 전쟁 터져서 아예 그냥 중국 연예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고요. 이제 그분들이 저희가 필요한 이유는 중국으로 직접 들어가서 플레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계정 관리부터 컨텐츠 관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보는 게 클라이언트는 한국 가방 브랜드고요. 근데 중요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중국 바깥에서 먼저 마케팅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중국 안에서 터트려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을 커버하는 캠페인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음 했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가 했었던 것들은 한국에서 시작한 연예인이 중국 연예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연예인들은 인플루언서로 넘어가고 그래서 컨텐츠나 뭐 마지막엔 콘서트까지 하고 이렇게 좀 오프라인 온라인 맨 처음에 데이터만 보던 회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회사로 바뀐 게 저희의 성장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뭐 티르티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밀란이랑 패션위크 때 좀 더 브랜딩을 좀 더 크게 해드린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선배 같은 스타트업들 같은 미미박스나 에이프릴 스킨이나 뭐 블랭크 팩토리 같은 것들도 저희의 다 클라이언트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도 온라인 마케팅을 잘해서 성장한 곳이라 저희는 이제 중국이나 크로스보더를 강점을 가지면서 계속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잘했다는 부분은 신세계에서 올해 출시한 좀 중요한 화장품 브랜드였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일반적인 광고 대행사가 하는 일처럼 보이시지만은 여기에 섭외가 되고 여기에 초대된 사람들은 다 데이터로 필터링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개는 이렇게 됐고, 저희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이제 데이터 분석은 되게 많이 한 것 같고, 그 상태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헐리우드 배우들이고 우리나라 탑급 연예인이라는 걸 알아서 그분들을 이제 저희가 계약으로 묶어서 크로스보더로 가져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